네, 이번 8강, 7강의 난해한 문제를 딛고 이제 8강 마지막 강입니다. 이 8강은 좀 이렇게 이 간단한 문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 해설이 많이 어떤 제시된 게 많이 없어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7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 좀 하시고 8강에서 이제 가볍게 포괄적인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라고 8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 예측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직접 보면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언어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욕설은 그 사회의 타부나 금기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칭찬은 그 사회에서 추앙되고 있는 것을 빗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욕는다는 뜻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개천은 상대어가 큰 강이나 호수가 되며 용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다. 질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때 떡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자, 아주 의외로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우리 7강과 마찬가지로 잠깐 끊었다가 대답을 하시는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끊어주시고 답하세요. 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과 한번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평도. 예, 전통시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회초리죠. 네. 예. 그리고 그 회초리하고 대칭점에 서 있는 게 떡일 겁니다. 즉 회초리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위해서 어떤 경각심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치는 것이 회초리인데, 네. 자, 떡은 실은 그냥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교육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뭐 예전에도 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랑 제가 좀 그 비슷한 말로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운 놈, 뭐 사랑, 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사랑의 반대말이요, 미움이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런데 좀 아는 친구들은 그러죠. 사랑의 반대말이요, 무관심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떡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관심 없고 뭐 이런 거보다 떡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그래도 떡은 주는 놈은 무관심하는 놈보다 이쁜 놈이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간 맞습니다. 방종이냐 그냥 잘 되게끔 이제 길러내느냐 어떤 뜻이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 요즘 뭐 신조어들이 워낙 그 인터넷을 타고 이제 많이 이 발달이 돼가지고 진짜 저도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못 진짜 뭐 따라가겠던데요. 인싸 하여튼 이런 거 좀 저희 세대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 충분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추가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추가 문제 들어간다면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속담을 사용하는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급격하게 이제 신조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터넷 용어 뭐 안습이라든가 관종 뭐 이런 말 관심종자의 준말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문제 먼저 맨날 제가 먼저 이 총평을 먼저 여쭤보니까 맨날 제가 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드리면 편리 위주인 거 아니냐.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키보드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실은 이 줄임말들이 나온 게 뭐 OK를 이응키역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도 뭐 이렇게 독수리를 하시겠지만 뭐 젊은 친구들도 아무리 뭐 이렇게 자판을 빨리 치는 친구들도 뭐 게임을 하면서 요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편리 위주로 빨리 전달하고자 자기들만의 어떤 걸로 출발하지 않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고려대학교 문제 중에 제시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신종에 이렇게 나오는 이 언어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편리로 본다면은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그 찬반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제시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제 총평 어떻게 좀 저는 이 신조어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 속도감, 스피드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개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이제 인터넷은 그렇게 오래된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은 아마 평생 인터넷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실은 90년대 후반에 제 기억에 뭐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PC통신, 그 전화 모뎀 이용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인터넷이 나오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야 인터넷이 이제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활발해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뭐 저야 이제 게을러서 그런가요? 그냥 이제 제공하는 자료를 보는 정도, 뭐 서핑이나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채팅창이 있죠. 근데 게임을 하면서 그 채팅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완성된 단어, 완성된 문장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기호, 대표적으로 유유 같은 거나 크크, 자 거의 기호로 주고받죠. 그래도 의미가 서로 통해요. 자 우리는 게임이면 게임, 요거 채팅이면 채팅, 한쪽만 보기에도 벅찬데 자 이 친구들은 양쪽을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또 게임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스피드 속에서 필요한 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바로 이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신조어 줄임말 같은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름 어떤 형식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단순한 유형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조어 줄임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대 사회의 어떤 스피드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첫 번째는 당장 이제 제가 우선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세대 간의 소통이 좀 어려워진 것이 있죠. 신조어를 방금 뭐 이제 인싸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인싸니 셀럽이니 이런 말을 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유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관종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유추를 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관종이나 안습은. 근데 인싸나 셀럽 이런 단어들은 실은 전혀 내가 가진 어휘 능력으로 유추할 수 없는. 근데 그건 이제 설명을 듣던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그걸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는 않죠. 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런 어떤 게 있음으로써 뭐 세대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도 존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뭐 조선 시대든 언제든 세대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젊은 혈기와 어떤 기성층 간의 어떤 대립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신조어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뭐 한자를 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더 신조어가 있을 거고 언어라는 거 뭐 발달을 계속 우리 뭐 또 국사 전공을 하셨으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신조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거꾸로 이제는 이제 변해서 오히려 이 어떤 기성세대들이 이 신조어를 거꾸로 좀 습득을 해서 다가가면 오히려 습득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세대 간의 차이가 더 다가지지 않을까. 거꾸로 이제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언어를 파괴다.
이제 이런데 그렇죠. 예전에 예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흘러가자. 어차피 편리주를 가는 거고 이것도 어떤 문화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뭐 순효과, 역효과보다는 순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단어를 좀 익힘으로써 그냥 뭐 야 그건 니네들만 쓰는 단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좀 변하고 있고 스피드 진짜 5G 세대인데 거기서 이제 나는 그 이름 말 몰라 뭐 너희들 말만 써 이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7강에서도 왜 이제 이 8강에서 7강을 좀 잠깐 연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공감과 소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뭐 의사로서 어떤 뭐 이렇게 좀 너무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반어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어법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듯이 소용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조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소아과 의사인데 딱 가서 어린 야 요즘 유튜브 인싸가 누구야? 딱 하면은 인싸라는 말을 아세요? 이런 인싸라는 말을 아나? 이런 모를 것 같았는데 알고 있다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실은 그런 유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뭐 이 안구의 쓰나미에서 뭐 이 그런 안습도 있었지만 뭐 안구의 쓰나미 몰려온다 뭐 이런 것처럼 일단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인보다도 요거의 어떤 앞으로의 대처라든가 대안 또는 이것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 뭐 실제 우리 어휘 중에 개념들이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 접두사로 개를 붙이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아주 나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심하다 하는 의미 정도로 개라고 하는 접두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아주 재미있다. 영화 같은 경우 정말 재미있게 봤다. 그러면 이걸 개꿀이라고 그러대요. 이제는 그 개라고 하는 접두사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접두사 개하고는 의미가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시대 변화이고 당연히 이 시대 변화는 또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 3강에서 조남사에 관련된 어떤 그 뭐 대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어떤 관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가는 이 문제가 같이 오버랩됐어요. 실제 이제 1998년까지는 이제 조남사에 이르게 한 주체, 뭐 부인이나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했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그걸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기껏해야 한 10여 년 차인데 물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조남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논제가 큰 논제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단어나 어법도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보통 요즘에 일반화돼 버렸는데 어디 편의점을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계산을 하면서 캐셔 이제 그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존칭은 사람한테만 붙이는 건데 물건이나 금액에다도 존칭을 붙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얼마 나오셨습니다. 보통 많이 듣잖아요.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반화돼 버렸어요. 조만간 이게 표준어에 포함될 것이라고, 표준어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아무리 부정을 해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법이면 그게 표준 어법이 되는 것이고. 네, 어떻게 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변하고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요 그 8강은요 좀 짧지만 저희들이 예상 문제로 어느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MMI에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 문제로 놓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이렇게 좀 학습을 했기 바라고요. 8강은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들 한 4문제 정도 했는데요. 이거 좀 비슷하게 나오면 반드시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기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올해 좋은 결과 얻어서 내년에 흰 가운을 입고 캠퍼스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